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2부에 준비되어 있는 정면 인터뷰 순서인데요. 자,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총 25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당대표에 8명, 또 최고위원회 17명이 입후보를 했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을 했습니다. 28일에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컷오프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최고위원회 입후보한 분이죠. 정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당과 관련한 내용 또 그리고 입후보와 관련한 출마의 변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예. 자, 원래 정 의원님은 당 대표로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네. 예상이 많았었는데요. 최고위원 도전으로 방향을 잡으셨어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원래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를 네. 오랫동안 꿈꿔왔었죠.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분들도 그렇고, 이제 대선에 졌지 않습니까? 네. 많이들 허탈해 하시고. 네. 그런데 또 이재명 의원이 또 당대표로 나간다고 하니, 저는 또 이재명 후보를 찍어줬던 1641만 명의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있고, 예. 또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뭐 중요하냐, 제 역할이 중요하지. 그래서 당원이 주인인 정당 당원 대표 최고위원 정청래 예. 이런 슬로건을 걸고 나갔고요. 그래서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 정권을 탈환하는 게 목표인데, 예. 강한 민주당을 만들려면 어쨌든 당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인되는 정당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 그리고 지금까지 당원과 소통, 거리 이것이 제가 제일 활발히 했기 때문에 예. 저는 당원 대표 최고위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정 의원께서 직접 이재명 의원에게 당대표 출마를 권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던데요. 사실입니다. 사실이 처음에는 제가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은 안 하셨는데 네. 꼭 당대표 본인이 나간다 이런 생각은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일부 의원들이 이재명 책임져라, 당대표 나가지 마라, 내가 나갈 테니 나가지 마라, 나도 안 나갈 테니까 나가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쭉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안 나가게 되면 모든 책임은 이재명한테 있고 이재명은 앞으로는 모두 못하게 되고 네.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나갈 수 없게 됐다. 그러니 당대표로 나가셔라. 그러면 내가 당대표 안 나가고 최고위원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 의원께서는 이미 최고위원을 한번 해보셨잖아요. 했는데 그때 징계 먹고 그래서 몇 달 네.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징계도 있었나요? 네. 그때 문재인 대표 때 예. 제가 이제 2등 최고위원을 했었는데요. 네네. 그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당시 대표를 엄청 흔드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이제 탈당까지 했었죠. 예.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문재인 당대표를 지키는 것이 당을 지키는 거다. 그렇게 나서다가, 네. 제가 징계도 먹고, 그걸로 그러셨군요. 또 공천 탈락, 컷오프까지 이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탈당은 아예 생각도 안 했고, 오히려 공천 못 받은 처지이지만, 공천 받은 우리 총선 후보들, 제가 97군데를 제가 지원 유세를 다녔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당원들이 그때 기억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선당 후사의 모범 아니었느냐 하고 저한테 많은 그때 말씀들 하셨는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진 자리 마른 자리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제 역할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면서 당원들과의 접점을 많이 넓혀 놓으셨겠네요. 그러면 지금도 전라북도 전주에 와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전주까지 계세요? 지역 순회 중입니다. 네네. 벌써 시작을 하셨네요. 네네네. 예, 이번에는 어쨌든 1등으로 그러니까 수석 최고위원 되시는 게 목표가 되겠네요. 근데 지난번 7년 전에 문재인 대표랑 같이 전당대회 나갔을 때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석이라도 최고위원
뽑아주시라. 내가 이순신 장군의 울돌목 전사가 되겠다. 네. 그래서 길목을 잘 지키면 한 명의 군사로도 1000명을 물리칠 수 있다. 네. 최전방 공격수 당대표는 제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겸손하게 몇 네. 등이다 이게 아니고 어쨌든 최고위원이 돼서 강한 민주당을 만들고 예. 반드시 정권을 재탈환하겠다. 예. 이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예.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서 정권 재탈환에 앞장서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민주당 내의 계파 갈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갈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있어요. 친명 대 반명 또는 뭐 친문의 대결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 실제로 그렇다고 느끼세요? 실제로요. 개파는 없습니다. 개파가 있는 곳은 언론의 프레임과 네. 그리고 일부 개파의 끝을 부여잡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들 뿐이고요. 당원과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재명 대선 후보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소위 말한 친문이었던 분들은 다 이미 친명으로 다 전환이 됐고요. 예. 그래서 새시대 새물결이 됐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현실 정치를 안 하고 지금 고향에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 뭐 관료를 했다 뭘 했다 이것이 친문으로 마치 반명인 것처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네. 당원과 지지자들은 이미 다 옮겨왔고요. 네. 만약에 친문이다 개파의 끝을 부여잡고 있는 거라면 그것은 문화 지체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 지체 현상이다. 네네. 친문 당원과 지지자들은 이미 다 이재명 대선 후보로 똘똘 뭉쳐서 했고 일부 반대했던 분들은 오히려 윤석열 지지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론이 지나치게 이렇게 부각해서 마치 대결하는 것처럼 개파 전쟁처럼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거니와 그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개파 갈등은 없다는 거고 어쨌든 당 내에서는 모두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친명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대선 때 특히 당원과 지지자들은 그랬던 거고요. 네. 일부 이제 이재명 후보의 당대표 출마를 만류했던 분들은 이재명 후보를 아껴서 한 분들도 있고, 또 이재명 후보를 오해해서 그렇게 주장했던 분들도 있는데, 출마를 하지 마라 뭐 이런 것은 사실은 속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온당하지 못하고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 당대표 나갈 때도 똑같은 현상 데자뷰입니다. 문재인 나가지 마라, 정세균 나가지 마라, 박지원 나가지 마라 그랬었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그때 7년 전 생각해 보면 지금도 똑같은 모습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박근혜 후보와의 싸움에서 졌을 때도 문재인 국회의원 사퇴하라, 정계 은퇴 이런 주장까지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의원총회 할 때 제일 먼저 나가서 대선 진 것이 왜 문재인 후보만의 책임이냐, 우리 모두의 부족함이지. 그랬던 것처럼 10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재명 책임져라, 이재명 때문에 졌다. 근데 오히려 당원과 지지자들은 이재명이니까 그만큼 많은 표를 얻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마음과 당원과 지지자의 마음이 거리가 좀 먼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겉에서 보는 거하고는 당 안의 상황이 많이 다르다 하는 많이 느낌이 다릅니다. 드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도 좀 정확한 취재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을 언급을 하면서 레임덕이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탄핵까지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취임덕이라는 말이 새로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현실화됐고요. 이렇게 대통령 출범 2달 만에 이렇게 30%도 무너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간 거죠. 이러면 대통령 본인부터 모든 생각을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어떤 경제적 위기라든가 코로나 위기 오면 오히려 대통령을 좀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김대중 대통령 IMF 때 취임사에서 울먹이면서 고통을 좀 참여달라 했을 때 국민들은 금모으기로 화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IMF를 1년 6개월 만에 조기에 졸업할 수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태도가 없는 거죠.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위기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예. 그것을 설명하는 태도,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상당히 거슬러하고 그리고 실제로 경제적 위기인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세계적으로 금리도 올라가고 고물가고 고환율. 그러면 어떻게든 이걸 내가 극복해 보겠습니다. 이러는데 대책 없습니다. 이런 투로 얘기한다면 누가 좋아할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선 때 본부장 리스크 다 기억하실 겁니다. 본인, 부인, 장모. 저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국가수 리스크까지 더 추가가 됐다. 국가수 리스크요? 국가수라는 건 뭐냐면 국은 국민의힘에서 벌써 여당든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내부 권력암투, 분열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의 내부 분열도 국민들을 상당히 짜증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지금 과거 회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5년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 됐다 이랬는데 과거 퇴행적인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과거 퇴행이 있고요.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이 국면을 사정정국으로 뭐 한번 돌려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속지 않죠.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 분열, 과거 퇴행, 그리고 정치보복 수사, 이 국가수 리스트가 오히려 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폭락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는 매우 불행한 일이고 우리 결국 손해보는 건 국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정신을 차리고 태도도 고치고 그래서 지지율을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국가적으로는 이익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원내대표 연설과 관련해서 추가로 이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권의 5년을 두고 반성하는 모습도 조금 나타냈어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내로남불을 사과하기도 했는데, 근데 일각에서는 보다 더 통렬한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 그 대표 연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실정 그리고 인사 난맥, 대참사 이런 부분 정확하게 잘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도 솔직하게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원내대표 연설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탁월한 백미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안도 우리가 잘 제시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근데 국민의힘에서 정권 잡은 지 2달밖에 안 된 분들이 어쨌든 대통령 지지 이런데 야유와 뭐 이거 고성 이런 걸 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참 아니 좀 원내대표 연설하면 좀 설령 귀에 좀 거슬려 잘 들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야유하고 고성 지르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아직 권력을 취해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권력이 많이 취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 뭐 사적 채용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대통령실 채용에 대해서 이제 공개 채용 제도가 아니고 비공개 채용 제도 아니냐, 소위 말하는 역관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자, 민주당이 이제 사적 채용 문제 제기에 대해서 프레임을 왜곡한 것이다. 공적 채용을 한 비서진을 사적 채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 헛다리 짚는 발언이고요.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또 국민들이 지금 불만인 것은 비공개 채용이냐 공개 채용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적재적소에 적합한 인물을 채용했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뭐 대통령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뭐 가까운 친척도 적임자고 능력 있고 전문가고 거기에 맞는 사람이라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그냥 아름아름 해가지고 그냥 대선 때 네 뭐 했으니까 내 한 자리 넣어줄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실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난 7급으로 밀었는데 9급이었다. 그러면서 또 9급 공무원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으로 말썽을 빚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7급, 9급 그게 무슨 잣대와 무슨 기준이었을까요? 그래서 그 자체가 7급에 맞는 사람이면 당연히 7급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7급이 아닌데 9급으로 가야 되는 사람 처음부터 9급을 추천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자체가 주먹구구 사적인 인사 채용 아니냐. 그래서 비난을 받고 있는 거죠. 공개 네. 비공개 이것이 문제되는 건 아니죠. 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이슈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또 그리고 탈북 네.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네. 있습니다. 자, 이 신구 정권 간의 대결 구도 양상인데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TV 토론 못하는 사람이 꼭 맞짱 TV 토론하자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국정조사하면 국민의힘만 더 손해를 많이 볼 거예요. 네. 저는 못할 일도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6명이나 선상에서 16명을 살해한 그런 범인들을 만약에 우리나라가 와서 세금으로 하나원 들어가고 또 나중에 정착금 집 주고 네. 이러고 그 사람들이 활보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조두순 사건 같은 경우도 출소했을 때 얼마나 많은 문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떨었습니까? 네. 그런 범인들, 살해범들을 우리 세금으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 사람들 집 사주고, 뭐 자유롭게 활보한다고 했을 때 그런 피해를 우리 한 국민들의 불안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러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정착 지원금 주고 그냥 풀어놨어야 된다. 차라리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게 솔직한 거 아닐까요? 그것을 찬성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이거는 잘못된 쌍팔년도식 색깔론으로 한번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이미 다 알 것 압니다. 네. 자, 이 관련한 검찰의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모든 수사의 깔끝은 여러 가지 지금 뭐 옛날 거 캐비넷에 다 뒤져서 끄집어내서 하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을 좀 창피 주고 모욕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결국은 본인들이 창피당하고 모욕을 당할 것이다. 정신 차리시라 이렇게 네.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